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제조전 교수입니다. 먼저 인덱스는 좀 봐주시고요. 가계 외래 방문객 수출 전체 농식품 소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가겠습니다. 이쪽을 보셨으니까 이번에 이쪽을 좀 펴주세요. 저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때 가공식품이 줄었다, 외식이 줄었다, 수출을 그렇게 됐을까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모았어요. 여기 보시면 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통계청 가격문양 조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가게 전자발을 쓰는 겁니다. 실제 영수증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AP 식품산업 통계 정보라든가 법무부 외국인 출입한 현황 같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모아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실질 데이터입니다. 실질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다시 이렇게 재정리한 수치입니다. 단순한 명목 자료를 보면 이게 가격이 올라서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많이 수요가 늘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 자료를 좀 이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공식품이 2019 대비 2020년 여기가 코로나 때 터진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2월에 터졌으니까 뭐 이렇게 연도를 나눠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공식품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을 조금씩 묶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가공식품은 계속 늘긴 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늘었어요. 신선식품이 2018을 기점으로 떨어졌었는데 가공식품이나 외식 쪽으로 옮겨가는 그 와중에 신선식품이 다시 늘었어요. 그리고 외식이 줄었어요. 이게 파란색이 가게 쪽이거든요. 전체 금액입니다. 10억 전체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금액이에요. 그런데 2021년을 넘어오면서 이게 가공식품은 좀 늘었는데 신선식품은 약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이제 추정치거든요. 1, 2분기 자료는 있는데 3, 4분기 자료가 없어서 1, 2분기의 그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구해봤습니다. 보시면 역시 신선식품은 반짝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고 가공식품도 이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외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게에서 소비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에서 가게에서 소비한 거는 코로나 때도 역시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밖에 못 나갔으니까 그만큼 액수가 외국으로 못 나갔으니까 좀 늘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측면에서 그 소비를 바라보자면 가장 많이 사실 와서 소비해가는 게 외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었는데 너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가게 측면에서 외식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외식이 아직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밖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안 오다 보니까 먹고 가는 액수도 상당한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측면에서 보면 수출은 2020년부터 서서히 계속 늘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게 가공식품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K 방향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에서 가공식품을 저장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추정치기 때문에 그리고 3, 4분기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출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선식품만 놓고 이렇게 좀 보면요. 이 신선식품이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준 상태입니다. 다. 줄다가 잠시 늘어났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게 10년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신선식품은 계속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외식으로 이게 다 옮겨가겠고, 앞에서 상무님께서 시프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신선식품을 재배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늘어나는 수출이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쪽은 국내 소비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계 지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 금액으로 보면은 2010년을 100으로 잡고 보시면 가공식품이 그리고 외식이 계속 늘고 있고 신선식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실질 자료를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시프팅이 너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품목 그룹별로 보면은 실질 금액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식품을 식량작물, 채소 특작, 과일 가채, 그 다음에 축산, 수산으로 좀 나눴는데, 현재 이 데이터는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자입니다. 축산이 2010년부터요. 몇 개 정도 같이 묶었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과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정체 상태입니다. 식량작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볼 때 MZ세대라든가 1인 가구하고 기성세대, 그 다음에 다인 가구하고 좀 나눠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Z세대가 2021년 기준 975만 명이거든요. 지금은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76%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경제활동 인구로 따지면 30~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MZ세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신선, 외식으로 나눠서 MZ세대 평균 지출하고 기성세대를 좀 나눠보면요. 확실히 눈에 보이죠. MZ세대는 신선 안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으로 확실히 외식에 의존하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일반 기성세대도 이게 보시면은 가공식품이 서서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인 가구하고 다인 가구, 역시 1인 가구도 외식이 그리고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신선식품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정말 신선식품을 많이 먹을까 아니면 신선식품이 이들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사다 먹는 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진 거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건가 아니면 또 1인 가구들이 음식 쓰레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구매하는 것 대비. 그래서 많이 먹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품목 그룹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MZ세대는 식량작물, 수산물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작고요. 채소 특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채소 특작 지출이 많은 거, 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른 자료들을 좀 교차해서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다듬어진 신선 편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다 먹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특작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축산 쪽입니다. 유통 채널별로 10년 동안의 변화를 좀 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슈퍼마켓이고요. 대형마트, 전통시장이었었는데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점이 올라가고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는 성장률이 주춤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얘기니까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가공식품 구매액의 최근 구매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비중을 감소하고 전문점, 온라인, 기타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신선식품 구매액은 전문점하고 온라인이 이제 증가하는 게 뚜렷합니다. 양쪽 다 전통시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 부류별로 보면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사는데요. 온라인에서 사는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는 예전의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채소 특장류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채소나 야채를 사러 전통시장을 가는 게 정말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들이 가서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산다는 걸 감안할 때 다른 측면에서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일과 채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꽤 감소하고 있고요. 전문점 온라인 기타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전통시장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전문점이 두 번째로 전문점에서 많이 사는 걸로 좀 보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도 유통처력은 좀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요. 전문점이 눈에 띄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비중이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전문점, 기타, 홈쇼핑을 포함한 기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기성세대는 MZ세대보다 높지만 전통시장에서 비중이 현재는 높긴 한데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대 모두 절대적인 측면에서 슈퍼마켓 비중이 높고요. 전문점하고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고 전통시장 비중이 감소하는 걸로 요약이 됩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전문점하고 온라인의 비중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특별히 온라인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거를 좀 뽑아내서 실제 금액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 전체 구입건 중 온라인 구입건 비중을 봤을 때는 가공이 확실히 높고요. 그러니까 신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앞에서도 봤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식량, 과일 같은 식량은 뭐 추가적인 어떤 설문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 특히 1인 가구 젊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사는 이유가 옮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장 많은 농산물 1순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생각보다 식량작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자입니다. 이거는 무게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면은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 특성을 데이터 마이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누가 좀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냐 봤더니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예요. MZ세대가 50%를 넘어가고요. 20, 30대라고 보면 됩니다. 40대 초반까지 20, 30대로 보면 되고요. 기성세대는 확실히 25%밖에 안 됩니다. 기성세대는 다시 40, 50대하고 60대로 나눠지는데 60대 이율이 확실히 적고요. MZ세대는 1인 가구, 그러면서 연립 다세대에 사는 MZ세대가 많이 소비하는데 연립 다세대는 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요일별 구매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하나하나가 다 내년도의 자료입니다. 토요일이 확실히 많고요. 일요일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약간 반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모두 이제 토요일에 비중이 높습니다. 신선식품 금요일, 가공식품은 일요일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신선식품이 사실은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월화수목도 가공식품에서 조금씩 높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좀 더 가고 싶은 곳에서 좀 더 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소량 다빈도 구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고 싶으면 사서 저장을 오래 할 수 있는데 신선식품은 오래 놔두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발생하니까 필요할 때 뭐 가까운 슈퍼 가서 아니면은 뭐 가까운 SSM 가서 소량으로 여러 번 구매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MZ세대 같은 경우는 주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주초와 주중의 비중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1인 가구도 역시 1인 가구, 4인 가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요일에 상관없이 키로시 수량 가구매 현상이 좀 나타나고 금토에 쇼핑하고 일요일에는 쉬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4인 가구에서 약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토에 쇼핑하고 일요일은 좀 쉬자라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뭐 일요일이 좀 많이 줄다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때문에 급격하게 줄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플랫 상태로 좀 돌아간 것 같고요. 전통시장은 여기 보시면은 전통시장이 일요일날 상대적으로 조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슈퍼마켓이 골고루, 이게 좀 다른 채널에서 골고루, 요일이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량 다빈도에 가장 많이 가는 대상이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금토일. 자, 온라인을 보십시오. 온라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말 비중이 낮고 주중에 오히려 비중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주중에는 온라인,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오프라인, 이렇게 생활이 약간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자, 2022 설문조사, 이거는 진흥청의 패널들한테, 진흥청의 90개 패널들한테 설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구매 액수하고 실제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 답변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농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장소를 물어보니까 앞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 나타났습니다.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높은 비중이 보이고 온라인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저희 2020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2022년에 그 사이에 전통시장이 역시 줄고요. 온라인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아직은 전체 축에서 좀 약하긴 한데 2년 사이에 온라인이 급격하게 늘고 전통시장이 조금씩 계속 하락한 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구매 시 중요 고려 요인은 건강, 안전, 편리함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한테 고정통합법이라는 걸 통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앞에 건강안전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렴한 신선식품, 가격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매 및 섭취가 편리한 신선식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신선식품 특성에 관한 관심, 인식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소비자 관심도는 건강, 소량 다빈도, 영양, 단일 배송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높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금 물가 상승기인데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저렴한 제품 구매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1순위, 2순위로 좀 나눠서 보시면 그러면서 2순위에서는 가격 비교를 위한 시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렴한 가성비 좋은 걸 사기 위한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더 가성비 좋고 좀 싼 품목으로의 시프팅, 그러니까 용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시프팅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물가 상승의 이유로 아까 다시 한번
먹는 양 감소도 좀 나오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먹는 양 감소, 그러니까 소비자가 굉장히 노력 중에 먹는 양 감소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간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줄인 게 뭐냐? 채소, 특작, 과일 가치입니다. 그래서 1, 2, 3순위 대답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줄였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뭐 어떤 대답을 했건 과일, 채소를 많이 줄였어요. 이걸 보면은 이게 계속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국민의 건강한 식단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OECD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로 밀고 있는 게 건강한 식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공식을 줄이고 조금 신선식품을 많이 먹게 해서 국민들의 체중을 좀 줄이자 이게 OECD 국가들의 모토인데 왜 역행해 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이 소비자 구매한테 미치는 영향을 해가지고 제가 저렴한 구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데이터 마이닝을 했고요. 다음에는 먹는 양을 줄인 사람이 어떤 분일까 같이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저렴한 것을 구매했다고 답한 사람들은요. 소득이 낮으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그런 가게가 저렴한 것을 대체해서 다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먹는 양을 줄였다고 한 그룹은 1인 가구 그 다음에 다인 가구의 40대, 50대에서 이게 좀 많이 대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거시적으로 10년 동안의 이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하고 외식이 계속 증가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은 코로나 직후에 반짝했었는데 아무래도 외식을 줄이면서 내식으로 옮겨가면서 반짝했었는데 다시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다. 신선식품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게 국내 신선식품이 사실 가공식품하고 외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에 보면 이게 30% 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내산 유통물이 더 이상 증가가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요. 또한 연중 공급 가능성도 우리가 좀 떨어지고요. 또 가공 적성도 우리가 좀 떨어지는 품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을 이기고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가공식품하고 외식품을 해서 계속 갖다 쓰게 좀 더 비중을 늘리게 하려면 사실은 저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상호에서 소비자 조사한번에 보면은 소비자들이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역시 안정성, 신선도거든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필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점에 좀 더 가치를 두게 하는 홍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밖에 전략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MZ세대는 식품료 50% 이상을 외식으로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외식 비중 지속적으로 외식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 일어납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여성 측면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음식을 사거나 그 다음에 다듬거나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음식을 즐기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위한 전 단계는 내가 걱정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선식품 쪽에서는 더더욱 불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접점에서 소비자들이 사는 소비자 접점에서 신선식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요. 제가 아까 소량 다빈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소량 다빈도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 같은 게 한번 가입비를 내면 계속 시킬 때마다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시켜서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그때 사는 거가 동네 슈퍼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쿠팡 같은 온라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루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대별 가구역대별 전체 소비 전망을 보면
식량작물, 채소 특작, 과일같이 소비는 감소될 전망이고 애채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MZ세대하고 1인 가구를 같이 묶어서 보면 농식품 소비의 일요일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일별 측면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이 적게, 일요일날 적게 이거를 쇼핑한다는 얘기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토가 늘어나니까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물류 흐름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채널 전망을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전문점과 온라인 증가세가 뚜렷하고 신선식품에서 전통시장 비중이 너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정보기가 증가하고 근거리 소량, 다변도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자료를 가지고 업체별로 좀 뽑아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온라인은 전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15.7%라는 굉장히 큰 숫자고요. 편의점도 앞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좀 증가했고요. 대형마트는 감소했습니다. 백화점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어요. 증가했습니다. 백화점이 24.1%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식품 쪽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증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대형마트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마트 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식품 소비 행태 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발간하는 그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보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른 측면도 좀 눈에 띄게 보였지만 전통시장의 쇠퇴가 너무 크게 보여서 좀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세대별, 가구 형태별 유통채널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매를 위한 물리적 거리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MZ세대 1인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전망을 좀 해보면요. 주말 비중이 낮아지고요. 주중 비중이 높아집니다. 아까 드렸듯이 주중에는 온라인, 주말에는 오프라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떠한 인구 통계도 어떠한 소비자 세분화 그룹이 주로 온라인을 많이 쓰고 있는가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나이, 가구 형태, 차량 유무입니다. 즉 MZ세대면서 적은 세대 그리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이들의 사율이 당연히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는 높은 온라인 이용률하고 물류효율 빠른 배송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가파를 것처럼 보입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좀 요약해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다음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있어서 동시에 저렴한 것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시적으로 본 거를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앞에 단어들을 따다 보니까 칩스가 됐는데 약간 칩 싸다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컨베니언트, 해피, 인터넷, 프라이스, 쇼핑입니다. 컨베니언트는 계속 있어왔던 트렌드였고요. 편리추구, 식사 준비 시간 감소고요. 따라서 HMR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스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경기식이 급부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선식품한테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인터넷은 온라인 정보가 보편화될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 트렌드만 보면. 그래서 간편 신속, 물류효율, 빠른 배송, 초고속 온라인만 이렇게 키워드가 좀 보여지고 프라이스는 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이게 좀 키워드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저소득 MZ세대에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격 탄력성을 한번 보여봤는데
확실히 1인 가구 저소득 임대 세대에서 가격 가격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특이한 게 일부 품목에서는 플렉스를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는 좀 싼 걸 먹고, 그 다음에 숏은 구매를 위한 시간,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심리적 거리도 단축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가서 안 사려고 하고 그냥 클릭해서 사고 가까운 데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다듬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먹는 시간을 좀 늘리자.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묶어보면 칩스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